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즈 일본은 실패했다 해외 언론의 지적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댓글 반응, 백신 접종 갈라파고스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봤듯 일본은 25일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해 대만에서 긴급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물론 대한민국까지 힘든 건 같은 상황이나 일본은 더욱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동일본 대지진에서 발생한 원전 폭파와 올림픽을 개최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개최 연기와 세계의 우려, 이제는 3차 코로나 비상사태까지 발표한 상황입니다. 일단 기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세 번째로 비상사태 선언 발령 결정을 표명한 23일의 회견을 받아 해외 언론에서 비판적인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 인터넷판은 일본은 다른 많은 선진국보다 지금까지 잘 확산을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감염의 제4파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소개, 또한 4월 상순부터 10개 시도에 대한 확산 방지 등 중점 조치를 적용했지만 효과가 나오지 않고 느슨한 제한은 감염 확대를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선언에 대해 다른 나라의 잠금 정도로 완전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비상선언 발령을 결정하면서도 정부가 여름에 도쿄올림픽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일본 국민들은 점점 불만을 더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 AP통신은 스가 총리는 더 이상 경제의 손상을 꺼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확산에 느슨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확산 방지 실패보다 1년 전에 비상사태 선언 해제 후 검사, 격리, 물가 대책을 확실히 하지 않았던 것이 세 차례 비상사태 선언에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PCR 검사도 민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정부도 후생 노동성에 맡겨 국민 경제 활동에 큰 오점을 남기고 정부 스스로 휘청이고 있다. 올림픽 개최에 눈꼬리만 치켜세우고 안심하면서 연기된 시점에서 1년 후 개최를 목표로 정중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협력을 얻으면서 행동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유감이다. 성화봉송 또한 지금 비상사태 선언으로 국민을 자제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희희락락 계속하는 것은 국민 감정과 어긋나 있다. 실패라기보다는 의미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협력 지급과 이번 등하관제와 수율 제공 규제 등은 국민의 일치감을 해치고 불공평한 감정을 조장하고 반발을 증폭시키는 어리석은 정책입니다. 본래라면 전국이 일률적으로 비상사태 선언으로 확산을 저지해야 할 상황인데 소극적인 확산 방지책인 지역별 비상사태 선언에 머물러 실효성이 없다. 아베 정권은 공가가 여러가지 있었지만 결단력이 있었다. 스가 정권은 결단력이 작은 것도 보이지 않는다. 미국 AP통신은 스가 총리는 더 이상 경제의 손상을 꺼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바이러스 확산 정책이 느슨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총리가 약한 모습이 해외에 알려졌다라는 느낌이군요. 여하튼 공공한 국민의 구제하는 지원을 스스로 거부한 총리이기 때문에 역사에 남을 총리라고 말할 수 있는 스가 총리.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의 신청조차 주저하며 결과적으로 힘든 국민은 자살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왜냐하면 정말 힘든 유사시에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느슨한 감각으로 어긋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비상선언 발동하는 꼴이 된 거죠. 눈앞에 올림픽밖에 보이지 않는 어리석음. 결국 이것이 정부가 1년의 시간을 완전 낭비해온 이유구나. 본래라면 백신의 확보와 개발, 집단 면역까지 성실하게 임해야 할 텐데 그러한 어려운 과제에서 도망쳐버리고 국민의 자제만을 요구했다. 그 결과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여름에 한 검사 건수도 일본은 여전히 적은데 하루 5,000명의 양성자 발생, 일본의 양성률은 타국에 비해 매우 높다. 검사 건수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1일 10,000명 정도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나라보다 일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확산 방지 조치, 비상사태 선언, 시행하는 것은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 요구와 국민의 자제, 과학적 근거가 없어 노동시간 단축은 줄어들 리 없다. 원래 잘 알지도 못하는 확산 방지 조치 등 성공할 리 없다는 것은 국민은 잘 알고 있었다.
이 외에도 거의 국민에게 혜택이 없는 보여주기식 느낌인 정책은 아직도 있습니다. 네버너 카드, 아베노마스크, 세대주 연수입 1200만엔 이상의 아동수당 폐지 등 용서해줘. 해외 언론이 지적하지 않아도 실패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조치일까요? 하지만 그래서 실패하지 않도록 빠른 종식을 생각하고 단번에 보다 강한 정책을 최대한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은 잘 방지도 못하면서 이쪽 단체에 느슨하게 저쪽 단체에도 느슨하게 이런 단체 등을 봐주게 했기 때문에 확산이 있는 것입니다. 애매함과 흐리는 것에는 천하제일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결과 목표가 좀처럼 달성하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길어지는군요. 길어지면 가게뿐만 아니라 회사도 사람도 안 되게 되고 그만큼 세금의 수입도 나쁘게 되고 더 세금 지출도 늘어날 텐데 만연하고 퇴치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비상사태 선언은 당연 매일 공표된 감염자는 감염 확률이 높은 사람만 발표했을 뿐이니까 실제로는 그 수가 엄청난 거지. 1년 이상 이렇게 해왔으니 경제 침체도 당연. 도대체 뭘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비상사태 선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1년 동안 감염 경로, 감염 원인, 감염 장소, 감염 다발 지역 등 자세한 데이터가 있을 텐데 분석도 안 되고 초기부터 거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자숙은 구호뿐입니다. 이래서야 효과는 없을 것. 언론도 확산 방지 방법 등을 보도하고 있지만 다 아는 방법뿐. 또한 우리에게 안 좋은 보도는 4월 20일경 밤 일본 텔레비라고 생각. 뉴스는 도쿄의 감염은 신주쿠가 첫 번째 많다고 보도했지만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많은 것은 센타가 야구장에서 확산된 감염자. 도쿄데이 홈페이지의 게재의 숫자는 약 9,500명, 신주쿠는 7,500명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런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앞으로 거짓말의 보도가 계속될지도 모르겠네요. 전시 중에 중대본 발표 같네요. 후생 노동성을 필두로 중앙행정부 관료와 지방 공무원은 국민 일반에 대한 요청을 무시하지 말고 대응에도 제대로 분석하고 효과 있는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다음은 세계적 경쟁의 패배, 일본은 백신 접종 갈라파고스에 갇히 있는 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입니다. 일본은 코로나 백신을 자체 개발하지 못하고 접종 상황도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스마트폰에 표시하는 백신 여권에서도 뒤지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을 잘 사용하면 경제 재개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지만 일본에서는 그것을 발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인의 국제활동은 크게 제한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일본 열대에 갇혀버립니다. 일본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세계적 경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첫째, 개발 경쟁에서 패배했다. 자국에서 개발할 수 없었다. 둘째, 백신 접종의 속도로도 졌다. NHK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 횟수는 이스라엘 119회, 영국 60회, 미국 59회 등에 대해 일본은 불과 1.47회이다. 자국에서 개발하지 못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페인 25회, 이탈리아, 프랑스 23회 등에 비해 크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 언론에 따르면 인구에 대한 접종률은 일본은 불과 0.76%로 짐바브웨이와 튀니지에 이어 60위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6월 취임 시에 6월까지 전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기본적인 대처 방침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시모토 세이코 조직위원회 회장은 4월 13일 일본의 대표 선수가 7월에 대회전에 접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올림픽 개최시까지 전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월이 되어도 전 국민에게 접종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둘러싼 일본의 패전은 이것만은 아닙니다. 다음에 말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 여건 이것도 세계의 추세에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일본은 약해 빠져서 일절 불호 풍종이니까요. 세계는 위험과 혜택을 비교하여 장점이 있는 것을 실행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위험이 제로가 아니면 이점이 크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 돌다리를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속공으로 다리를 걷는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이익을 모두 내주고 만다. 지금의 세상에서는 돌다리를 두드리지 않고 달려서 건너 다리가 무너질 것 같게 되면 즉시 철수하는 자세의 가벼움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의료기관, 기업, 개인 등 각각 동일한 권리를 주장하면 이동 제한이나 의료체제, 백신 모든 면에서 100%의 체제는 구축할 수 없다.
일정한 범위를 결정하고 비상사태는 중앙집권의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적 대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도적인 대응밖에 없어 불공평을 주장하며 휴업보상이 발생된다.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같은 실수를 하는 나라가 된다.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이 기사를 보시고 간혹 한국도 못하는데 일본이 못하는 기사를 왜 내보내느냐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와 댓글 반응을 제작하는 이유는 한국 정부는 그나마 국민들에게 코로나에 관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 또한 힘겨운 상태이고 지역 감염자 확산에 구멍이 뚫린 것도 맞지만 정부가 이것을 축소하거나 거짓말로 데이터를 꾸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코로나 초기 때부터 폐렴으로 숨진 사망자는 코로나 검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화장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속여왔었고, 또 검사 숫자를 조정해서 확진자 숫자가 적게 보이도록 관리를 해오다 지금의 비상사태 발령까지 다시 왔습니다. 일본의 일처리 방식은 방사능 오염수 처리와 같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는 행위만 꾸준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도 지금 심각한 고비에 와 있습니다. 일본 꼴이 나기 전에 국민 개개인이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솔선수범해서 개인 방역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